오늘 물 좋아요? 아침 수영인들 모여라!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떠난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않대 세탁한 닭이 밀려버린 빨래를 토해내고 머린 붕 떠 습습 나 빼고 분주한 창밖은 벚꽃마저 바쁘고 그 신박이로 박자기 없어도 당장에 내가 내 환생할 리만 보여도 쫙 빨아서 곡이라 쓰는 거딱 지키고 더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더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않대 오늘만 I love you I 시대를 사랑해라 말하고 후회하면 좀 괜찮을까 Love you 원한테야 영감을 받은 척하고 뻔한 것을 써봐도 떨고 떨어중 찾긴 결국 you So sick of being sober 널 대한 노래 아닌 척 살아가겠지 오늘 내일 또 모레 지겹지만 쭉 팔아서 곡이나 쓰는 건딱 죽게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더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그런데 오늘만 I love you I 시대로 사랑해 말하고 후회하면 좀 괜찮을까 Love you 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가능성밖에 나한테 할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미도 없고 어디서 감동 커져 변질될 것 같았어 이만 날래 다 별거 없는 거잖아. 정말 덥죠, 요즘. 이 더위에 어울리는 곡이 될까 해서 첫 곡을 보이넥스트도어의 I love you, 오늘만 I love you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 있으신가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걸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창 더울 때 태어나서 더위를 덜 탄다, 더위보다는 추위를 더 타는 이유다 라고는 하시는데 글쎄요. 사실 추위보다는 더위를 적게 타는 게 좋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추운 건 껴입으면 되고 위에 껴입는 데는 한계가 없는데 더울 때 옷을 벗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 더위를 피하는 여러분만의 방법 좀 있으실까요? 저는 어릴 적에 있었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집에 어릴 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더운 편이 아니었어서 그늘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 정도였는데 언제였죠? 한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한창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엄청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어머니랑 여름방학에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서 외할머니 집에는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갓 단 그런 시원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셋이서 거실 한 가운데 드러누워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어딜 가나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더우면서도 웃기고 풋풋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그런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에어컨의 소중함도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더위를 이번에는 수영을 하면서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창 더울 6월 말부터 8월까지 우리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건 어때요? 2026 한강 수영장이 개장을 합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면 아마 6월 20일, 내일이죠. 내일 개장을 해서 8월 31일까지 한강 수영장이 개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7월 3일부터는 무려 야간 개장을 해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도 시원하게 우리 이 서울의 도심을 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한강 수영장이 개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강 수영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말로만 듣고 이번 연도에 정말 진짜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또 다행히 왜 요즘은 워낙 막 예약을 해야 하고 미리 뭔가 티켓팅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 한강 수영장도 처음에 뭐 예약을 미리 한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당일에 들어가도 되고 물론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잘 피해서 뭐 평일이나 평일 오전 이때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 피부는 엄청나게 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여름에는 이 더위를 한강의 시원한 수영장에서 풀어보면 어떨까 하고 한강 수영장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써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수영복은 착용 필수시고요. 수모도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캡모자로 대체하시고 싶으시다면 이게 수영장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요.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암튜브나 오리발, 스노클, 킥판처럼 수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용품이 거의 대부분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아쿠아 슈즈를 신으시면 좋은데요. 수영장 내부에서는 아쿠아 슈즈 이외의 신발은 착용 불가하고요. 근데 이제 수영장 물 안 말고 물 밖에서 다니실 때 맨발로 다니시면 땅바닥이 엄청나게 뜨겁고요. 또 혹시 모를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 내부에서는 뭐 몰라도 외부에서만큼은 뭐 크록스 같은 샌들이나 아쿠아 슈즈를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이번에 잠원 한강 수영장은 잠시 개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공사 중이어서 한 2028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또 대신에 새로운 수영장이 열리는데요. 바로 광나루 물놀이장입니다. 이 특징이 모래톱과 갈대 군락을 품은 자연 친화형 물놀이장이라고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광나루 쪽은 잘 안 가는데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한강 수영장 총 6곳인가요? 6곳 모두 도장 깨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곳,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여기는 이제 아이들도 좀 잘 놀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유수풀이나 아쿠아링이 있어서 워터파크처럼 좀 즐겁게 수영을 꼭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정말 큽니다. 무려 3,500명 이상이나 수영을 할 수 있는 대형 수영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잠실 한강공원 물놀이장은요, 자연형 계류와 조이풀이 있어서 또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난지 한강공원에도 물놀이장이 열리는데요. 인피니트 풀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우리가 호캉스 가면 인피니티 풀 있는 그런 호텔, 리조트에서 머물고 싶다라는 로망 모두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와, 이런 한강 한가운데서 인피니티 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인피니티 풀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요. 가보게 되면 여러분한테도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양화 한강공원 물놀이장이 마지막인데요. 이곳도 수심이 얕은 편이어서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이 놀러 가기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으세요? 아, 그나저나 정말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즘 햇빛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수영하고 나서 피부가 타고 얼굴이 빨갛게 익을 걸 생각을 하면 또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간 개장할 때 가야 되나 싶은데요. 야간 개장할 때 가면 사람이 더 많겠죠? 진짜 꼭 가고 싶은데. 저는 처음에는 한강 수영장이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한강 강 안에서 수영을 한다는 말인 줄 알고 되게 좀 상상이 안 갔어요. 뭐 대회라면 있겠지만 한강 수영장?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제 상상과는 달리 한강 주변에 인근에 야외 수영장을 만든다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도 많이 깊은 편이 아니고요. 또 넓기도 적절하게 넓고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한강 수영장을 찾아주시고 즐거운 여름 추억을 쌓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정말 더운데 이 더운 날 새로운 추억을 쌓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어디 멀리 안 가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멀리 막 여행 가지 않아도 되고 숙소를 알아보지 않아도 인피니티 풀 게다가 워터파크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야외 수영장이고 또 여름 한낮 햇빛이 정말 강할 테니까요. 가시게 된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시고 또 여분으로도 챙겨가셔서 중간중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 속에 있어도 자외선은 물을 뚫고 이 피부에 닿다 보니까요. 잘못하면 화상도 입을 수 있고 또 한번 피부가 타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서 바르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챙겨야 할 것들 아니면 금지되는 것들 이런 것들 방문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챙겨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통 성인 입장료 기준으로 한 3,000원에서 5,000원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일반 수영장도 우리 자유수영하러 들어갈 때 그 정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이고 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정말 가보고 싶네요. 제가 가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후기를 찾아봤어요. 좀 몇 개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낀 점 잠시 말씀드리면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배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이게 배영을 할 때 우리가 하늘을 봐야 하는데 그 쨍쨍한 하늘을 보면서 배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배영을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네, 근데 우리 배영할 때 물 먹는 분 많으시죠? 이거는 이제 한강 수영장이랑은 약간 별개의 이야기인데 배영을 할 때도 호흡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강사님이 배영 호흡을 딱 짚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 호흡으로 돌아보자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호흡을 해보니까 물도 훨씬 덜 먹고 이상하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배영할 때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몸이 물 위에 뜨는 정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벼울 때는 와, 몸이 정말 물 위에 잘 떠서 배영을 잘 하는데 좀 그 전날 많이 먹었다던가 컨디션이 안 좋다, 허리가 좀 안 좋다 하면 몸이 가라앉아서 배영을 할 때 앞으로 잘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 가르쳐준 호흡으로 하면서 나아가니까 훨씬 제가 호흡을 하면서 몸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요. 비록 한강 수영장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우리 실내 수영장에서 연습할 때 배영 호흡으로 연습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영을 할 때는 좌우 팔이 바뀌는 순간 있죠. 예를 들면 오른팔이 어깨를 넘어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에 호흡을 내뱉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팔 돌릴 때는 참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이 바뀌어서 왼팔이 반대로 머리 위로 올라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방금은 호흡을 뱉었다면 이번에는 호흡을 들이마셔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한 세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세트에 호흡을 마시고 그 다음 세트에 호흡을 내뱉고 이렇게 해라고 그때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호흡법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그 루틴이 조금 달라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좌의 오른쪽 팔에 호흡을 내뱉고 왼쪽 팔에 호흡을 마시고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좌우 한 세트 할 때 호흡 내뱉고 좌우 한 세트 할 때 호흡 마시고 이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둘 중에 본인한테 더 맞는 호흡법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법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때만 숨을 들이마셔야지, 이때만 숨을 내뱉어야지 라고 마음을 다지고 나서 수영을 하면요. 확실히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이 몸도 같이 협응을 해서 더 잘 움직여지더라고요. 저는 배영할 때 팔 아픈 게 정말 제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호흡에 맞춰서 팔을 움직이다 보니까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과 어깨와 이 몸 상체가 같이 좀 협응을 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영할 때 특히 물을 많이 마신다 또는 저처럼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호흡법을 하나 딱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의 물 이야기로 한강 수영장 개장 소식과 곁들여서 배영할 때 호흡을 잘하는 법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한강 수영장이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비가 오거나 이런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그래서 우리 한강 수영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또 다음 곡 듣고 가야겠죠? 다음 곡은 데이식스의 힐러입니다. 네가 내게 주는 변화 아픔을 씻겨 내려줘 평범한 한마디도 네 목소리면 그저 치유가 돼 네가 더 좋은 효과 눈물을
잊어버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마저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마저 새로운 걸 그땐 아픈 마음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잊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만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전엔 만남을 쉽게 여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이 잊고 나서야 이제는 알겠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만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익숙함이란 이유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지나친 많은 인연들 다신 오지 않겠지 힘들어도 알고 싶단 진실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 언젠간 꼭 오겠지 라라라라라라라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네, 이어서 폴킴의 뉴데이까지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스윙푸드 시간이죠. 이게 제가 여름에 문제를 찾았는데 입맛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게 더우니까 자꾸 시원한 음료나 시원한 마실 거, 디저트 같은 건 계속 끌리는데 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게 더운 여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최근에 친구랑 만나서 이제 약간의 번개처럼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디저트가 먹고 싶어서 디저트를 먹으러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카페에서 먹고는 와, 날씨가 정말 맑고 화창해서 이대로 우리 헤어질 수 없다. 이런 날엔 실외에 있어야 한다 하면서 산책을 하러 가자라는 다소 즉흥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북촌에 산책을 하러 북촌까지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촌을 실컷 걷고 구경하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떠오르는 음식은 없고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젤라또 먹었어요. 아니,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젤라또 하나 먹자. 먹고서 생각을 해보자. 젤라또 먹었는데 이제 또 젤라또 먹고 나니까 또 밥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밥은 각자 알아서 먹자라는 결론을 내고 헤어졌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가 여름에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집에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기억이 나서 토마토를 활용한 시원한 요리가 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 레시피를 찾아냈고요. 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 요리를 해서 먹고 정말 뿌듯했던 기억에 오늘의 스윙푸드로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토마토 냉국수인데요. 토마토면 토마토지 냉국수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밥보다는 평소에 면이나 빵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매 끼를 빵으로 먹을 수는 없고 집에 시간이 좀 있을 때 면, 소면이나 파스타 면을 삶아서 면 요리도 한 번씩 해 먹거든요. 그런데 토마토 냉국수가 요즘 트렌드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얼려서 보관을 하시면 여름에 아주 요긴하게 쓸 거예요. 저도 지금 토마토를 한 6개를 얼려놨다가 이제 냉국수 한다고 2개 해먹고 한 4개 정도 냉동실에 있는데, 그냥 씻으시고 나서 꼭지만 따서 그대로 얼려두셔도 됩니다. 토마토 얼려두셨다가 토마토 냉국수 요리하실 때 꺼내서 꼭지 반대편에 칼로 십자 모양을 내주세요. 언 토마토니까 혹시라도 칼에 베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십자로 칼집을 내주시고 나서 한 10분 정도 찬물에 담가주시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껍질 안 벗기셔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요리에서 토마토가 들어갔을 때 껍질이 막 씹히면 이게 또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 냉국수 할 때는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썼고요. 또 얼렸다가 10분 찬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벗기면 진짜 잘 벗겨지더라고요. 이까지 따라오셨나요? 제가 너무 막 설레는 마음에 급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 그럼 토마토 준비하시면서 다음 곡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차부터 한번 요리를 해봅시다. 네, 다음으로 들을 곡은 인피니트의 I Hate입니다. 숨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내 심장이 아닌 이해 못하겠지만 Baby I don't wanna love you But I love you 막 다그쳐봐도 또 달래보아도 자꾸 달래봐도 낫지 않는 아픔 영원히 넌 아마 모를 거야 이 지옥 같은 날들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오직 너 하나뿐인데 잘 수도 없게 놀 수도 없게 뭘 대체 어쩌라는 건데 부서지게 놔둬 다시 돌아서지도 못해 다 소용없어 hate you yeah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아파 너무 아파 네가 보고 싶어 I
여기 누지뿐인 해답 없는 사막 같은 곳 너는 편하겠지 이곳에 날 버려두고 go 영원히 난 아마 모를 거야 날 떠난 이유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짧은 대답일 뿐인데 알 수도 없게 모를 수도 없게 왜 나를 여기 보낸 건데 부서지게 놔둬 다시 돌아서지도 못해 다 소용없어 hate you yeah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아파 너무 아파 네가 보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 심장이 부서져 I hate I hate 깨져버린 마음이라도 에이고 산산조각이 난 파편들의 베이고 참는 것만 남은 기나긴 시간 내게 제발 가르쳐줘 어떻게 버티지 아무런 방법도 없니 편안히 다시 숨 쉴 수 있게 이제 그만 놔줘 밤새 나를 그리지 않게 사지치도록 hate you yeah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아파 너무 아파 네가 보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 심장이 부서져 I hate I hate 토마토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 근데 본격적이라고 하기에도 참 늘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소스를 만드실 건데 일단 소면은 한 5분 정도 삶아줄 거고요. 끓는 물에 소면 넣으시고 나서 삶아지는 동안에 소스를 준비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일단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주세요. 이때 소면은 그냥 저는 일반 국수 먹을 때 주로 쓰는 소면을 넣었는데 메밀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두부면이나 왜 곤약면? 그런 다이어트 면도 시원한 토마토 냉국수로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면 넣으셨다면 그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쯔유, 그 다음에 참기름, 레몬즙, 식초 이렇게 준비하면 되시고요. 저는 이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쯔유를 샀어요. 쯔유가 생각보다 뭐 이런 면 요리나 샤브샤브 같은 거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길래 일단 하나 사두면 오래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사봤고요. 쯔유를 2큰술 정도 넣으시고 참기름 또는 들기름도 좋습니다. 2큰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즙은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식초를 1큰술 넣어주실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 걸 좋아해서 식초나 레몬즙이 조금 더 들어가도 좋겠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먹기에는 딱 레몬즙 반 스푼, 식초 1큰술이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넣으셨다면 이제 토마토를 꺼내서 벗겨줄 거예요. 껍질을 이제 벗겨줄 건데 그냥 아까 십자 모양으로 칼집 내셨잖아요. 그 칼집 낸 부분에서 살살살 하면 껍질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벗겨집니다.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토마토가 껍질이 있다는 건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껍질을 벗겨보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벗기기 힘들 것 같던 토마토 껍질이 얼렸다가 찬물에 넣어놨더니 금세 이게 녹아서 아주 수월하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토마토를 벗겨주셨다면 이제 잘게 썰어주실 건데요. 이때도 아직은 얼어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잘게 잘게 썰어주신 토마토 방금 만든 소스에 섞어줄게요. 섞어주시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대로 만든 소스에 얼음을 조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스에 얼음을 넣었다기보다는 그냥 소면을 삶고 나서 소면이 뜨거우니까 그냥 그릇에 얼음을 조금 깔아놓고 그 위에 소면이랑 소스를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얼음이 녹으면서 이 소스와 어우러져서 소스가 적당한 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소스에 굳이 물을 넣기보다는 얼음으로 조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얼음이 아니라면 소스에 물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 섞어주시면 되고요. 소스에 이제 토마토 넣어서 섞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릇에 소면을 넣어주시고 소스를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깻잎과 오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스 넣고 나서 깻잎을 종종 썰어서 한쪽에다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오이는 한 개는 너무 많고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얇게 채 썰어서 올려서 먹었거든요. 요즘 오이가 제철인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오이랑 깻잎 좋아하시면 오이와 깻잎도 위에 토핑처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마치셨으면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소면을 소스에 넣지 않고 그냥 적셔서 드셔도 되고 저는 간이 배어들었으면 좋겠어서 다 섞어서 먹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섞어서 먹다 보면 소면이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물을 진짜 맛있어서 막 퍼먹었어요. 토마토도 맛있고 오이도 맛있고 깻잎도 맛있고 근데 이 3가지 재료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여름 종종 해먹는 레시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려 봅니다. 오늘의 스윙푸드 토마토 냉국수로 만나봤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요리를 해볼까? 이게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있어요. 뭔가 제대로 된 레시피를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 걱정도 들고 또 이번엔 어떤 걸 소개해 드려볼까? 또는 어떤 걸 내가 먼저 시도를 해볼까? 라는 기대와 설렘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더 맛있고 더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상큼한 요리를 제가 한번 찾아와 볼게요. 이제 우리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놓고 있죠. 마지막 코너 수친자의 수영템 추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또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으로 들을 곡은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I going all the way.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Cup up, she walk my way. Don't you on my stage. I take my kar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Wait, hold up, no. I can't control my mind. 손끝이 crashing 고민은지 쓰이다 삼켜버린 땀. Apologies in advance, but show up and I get way too loud. Gay I'm not. Me, myself, and I, that's all mine. With the blessing true about your all doubts. You probably shouldn't talk right now. Like zip? I don't care. I can tell whatever, put it all up on my body, good confession. 서로 다른 세계들을 다 가지마 일어나는 action. Dirty dancing, I'ma go hot,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my day to day's in a different lane at a speed that you're never catching now. I go in all the way,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Cup up, she walk my way. Don't jump on the stage. I take my kar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gotta stop. 얽혀버린 문제 다 mix it like a hurricane. 피터 pieces all the lemons 난 깔아 마셨다. I don't care if you say I'm freaky. 무표정으로는 say bye. Muchas gracias mi amor. 전부 삼켜내 like a piece of cake. Make me what you still waiting for. Yeah. I go in all the way.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Cup up, she walk my way. Touch her on my stage. I take my kar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I'll make you lemonade. Ain't no emergency contact. 모든 건 날 위한 party. Bring me that new flavor, you know. 더 큰 세상으로. Welcome back to my world. I'ma stand all on my own. 어디다도 now I can go. 새롭게 open the door. I need more lemonade. I go in all the way.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Cup up, she on my way. Touch her on my stage. I take my kar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Okay,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I'll make you lemonade. Wait, hold up, stop. 여러분은 레모네이드 좋아하세요? 저는 신걸 좋아해서 레모네이드 정말 좋아하는데 에스파가 레모네이드라는 상큼한 노래를 들고 왔나 했더니 역시나 그 에스파만의 쇠맛이라고 하죠. 쇠맛 가득한 상쾌함을 보여주는 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91.3 마이 FM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 코너 수친자의 수영템 추천 시간이에요. 저는 이 코너가 이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할 만한 물건이 많을까라는 걱정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몰랐던 아주 유용한 수영템들이 많아서요.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거 정말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이제 수영을 할 때 약간의 꿀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수영장마다 사물함이 있잖아요. 사물함 이용료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물함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수영장마다 따로 개별로 자신의 사물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사물함 공간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미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소개해드려도 되나 싶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나는 아직 사물함을 쓰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사물함을 아직은 쓸 계획은 없지만 그냥 제 집에서도 이걸 사용해서 수영장 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바로 압축봉입니다. 이게 아마 다이소에 가시면 압축봉이 종류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대강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압축봉을 만약에 사시면요. 사물함이 높이가 높은데 칸이 안 질러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칸을 압축봉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공간을 창조하는 거죠. 압축봉을 한 2개 정도를 구비를 하셔서 앞뒤에 약간 높이가 조금 다르게 설치를 해보시면 그 사이를 이용해서 오리발을 끼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샤워볼, 바디타월 이런 거 걸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수영하기 전에 목욕할 때 사용하시는 목욕템들, 목욕 가방 이런 거를 두시면 아주 현명하게 이 제한된 사물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오리발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리발을 말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어디다 뭐 세워두기도 그렇고 세워두면 자꾸만 다른 물건들이랑 부딪히고 다른 물건들에 쓰러지고 이래서 참 곤란한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이 압축봉을 잘 활용해서 위의 공간을 오리발 공간으로 사용하면 오리발과 다른 물품들이 공간이 딱 분리가 돼서요. 아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압축봉의 그 두께에 따라서 압축봉에다가 고리 같은 걸 걸면 그 고리에 샤워볼이나 수영복 같은 거, 뭐 수경 같은 것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압축봉이다 보니까 뭐 추가로 막 뭘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영장에 있는 사물함은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못을 넣거나 압정을 박는다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압축봉은 정말 말 그대로 양벽에 압축시켜서 봉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게 장착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요. 이 아이템을 꼭 사물함이 아니어도 집에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공간을 창출해내기 어려울 때 이 압축봉으로 특정 공간을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건다든지 아니면 오리발처럼 위아래로 압축봉을 다르게 해놓고 그 사이에 끼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출해내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려봅니다. 수영은 할수록 가지고 싶은 물건도 많아지고 필요한 물건도 많아지고 아시죠?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는 이런 수준에 왔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더 현명하게, 더 창의적으로 수영하는 물건들 보관하고 정리하고 이런 방법들 있으면 또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물 정말 많이 드시고요. 수영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고 즐겁고 알찬 그런 여름을 한번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노래로 인사드려 볼게요. 마지막 곡은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사니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의 기운이 오는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온 세상이 너 사랑하고 있는 걸 진짜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그래 아니 근데 정말 넌 사랑인가봐 어딜 봐도 내 눈에 너만 보이는걸 아니 근데 진짜로 바보 같아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